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김모 인사처장으로서 그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기획처장으로서 전환을 총괄한 김 처장의 아내는 교통공사 식당의 참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의 공개 명단에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가족 채용의 비리가 문제가 되어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은 절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결국 11.2%만 조사했는데도 108명의 가족과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나온 만큼 이를 계산해보면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교통공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으며 진술 녹취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임모 씨와 정모 씨는 자격증이 없거나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시절 홍보부장 출신이고, 정모 씨는 통진당 광진구 구의원 출마자로서 민주노총이 공식 지지한 사람이라며 이들은 스크린도어 지부를 만들고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간 후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어 서울시와 각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다던 인물이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16일 올해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유엔 대사는 또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제재 위반 소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EU 주도로 대북 인권 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결의안을 상정해 다음 달 중으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 총회로 넘겨지게 되고, 유엔 총회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 대사는 남북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단지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대북 제재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결국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분명해지는 듯해 보입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탈북민 출신 기자를 15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강력한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태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미국 폭스뉴스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아마도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국제언론인협회의 바바라 트리움피 사무국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기아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워 앞으로 북한이나 남북 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 시도할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출입 기자단을 대표해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재할 풀 기자단의 일원이었던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시사경남 김태리입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오는 18일 전국에서 운행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 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택시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 택시 담당자를 모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주 결의대회는 합법 집회인 만큼 집회 자체를 문제 삼진 않겠지만 이로 인한 교통대란 등 문제가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운행 중단을 예고한 택시는 10만 대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합법적이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있는지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이 규정을 근거로 택시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원하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조절하는 내용의 사업 승인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에는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6,829가구에 이르는 등 공급 과잉으로 주택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역별로 사업 승인을 전면 또는 탄력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5개 구청별 창원시 미분양률 초과지역 또는 500가구 이상 미분양 지역의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탄력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구청별로는 성산구, 진해구는 탄력 제한 지역, 의창구, 마산하포구, 해원구는 전면 제한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탄력 운영은 연 가구수 증가 범위 내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사업 승인을 기준 분양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도시계획으로 공급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의 성격과 조건을 적용해 승인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단계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그 이유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해제 등 시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요 며칠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다행히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침 안개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기온은 낮아 쌀쌀해지겠습니다. 진주 6도, 거창은 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9도, 진주도 19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지금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500m도 나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바람에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 대체로 맑겠습니다. 앞으로 건조하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